안녕하세요. 이번 주 시장은 정책, 규제, 공급망 이 세 단어가 정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모닝노팅 리포트를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정말 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숨가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대중국 반도체 규제 움직임도 있고요. 또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같은 국내 제도 변화까지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소식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9월 정기국회도 있고 미국은 노동절 휴장이랑 고용보고서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거시경제 지표도 잘 챙겨봐야 하는 한 주입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 요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이요. 미국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절차가 복잡해지는 건가요? VEU 지위요? 이게 철회된다는 건 단순히 서류 작업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들 있잖아요. 이걸 중국 공장으로 가져올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건별로요? 와. 네, 이건 사실상 최신 공정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이제 막겠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그 핵심적인 광학 검사 장비나 식각 장비 같은 거요. 이런 거 도입이 막히면 기술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운영상의 불편함 이 정도가 아니군요. 그렇죠. 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와,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단기적인 생산 차질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기술 로드맵까지 다 수정해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내 생산은 현상 유지를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공정 있잖아요. 이런 건 한국이나 미국,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동시에 외교 채널 가동도 중요하겠네요. 예외나 유예 조치 같은 거요? 네, 아주 잘신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야죠. 이런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 기업들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낸다. 이런 소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아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수출 통제랑 또 중국 정부의 엔비디아 기조 이런 것 때문에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쵸. 근데 이게 오히려 중국의 AI 기술 자립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앞당기는 그럼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특히 범용성이 중요한 추론용 칩 개발에 집중한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엔비디아 GPU를 대체하는 걸 넘어서요. 자체 칩을 내재화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구도에도 영향을 크게 주겠는데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부과됐던 상호관세 관련 소송도 아직 안 끝났죠. 네, 맞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위법 판단이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서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봐야 합니다. 설령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요. 특정 품목, 예를 들면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관세는 또 다른 명분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결국 통상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계속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국내로 시선을 좀 돌려보죠. 당장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 자산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요. 원금 보장형 상품, 그리고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적립금, 보험금까지 다 합쳐서요.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오, 퇴직연금이랑 보험금까지요. 범위가 꽤 넓네요. 네, 다만 주의할 점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까지 생각하면 한 9천만 원대 후반 정도로 나눠서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꿀팁이네요. 그래도 여러 금융사에 막 돈 쪼개 넣던 번거로움은 확실히 줄어들겠어요. 네, 그 점은 편리해졌죠? 그리고 교통비 부담 덜어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요. 다자녀나 청소년 할인 혜택이 추가된다고요? 네, 맞아요.
월 6만 원대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는 카드인데 다자녀 가구나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 조만간 인증이랑 충전이 가능해질 예정이고요. 경기도 일부 지자체도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단순히 교통비 절감 효과만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도시말통 인구를 좀 늘려서요. 오프라인 소매업이나 외식업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소식도 있어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8월 가계대출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조금 줄긴 했는데요. 전세자금이나 이사 관련 수요 때문에 신용대출이랑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좀 큽니다. 정부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네, 지금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추가로 낮춘다거나 전세대출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나 소비 여력에 미칠 영향을 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번 주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제도 변화 활용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리스크 관리와 제도 변화 활용. 네, 글로벌 측면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의 기술 자립 움직임, 또 끝나지 않은 통상 마찰, 이런 규제 불확실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요. 국내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나 대중교통비 지원 같은 제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져올 자금 흐름이나 소비 패턴 변화를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추가 규제 가능성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정책과 규제 변수가 시장 전면에 부각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시장이 늘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런 흐름들을 잘 읽어내신다면 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잡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나름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예금자 보호 확대나 교통비 지원 같은 국내 정책들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심화될지도 모르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큰 파도와 만났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떤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연결고리네요. 네, 이 연결고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